자, 두 번째를 읽을 것은 알퐁스 도테의 별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여기 순식간에 읽는 명작이라고 좀 오래된 동화책인데 주엽이라는 친구가 주엽이가 아니구나. 예림이가 줬구나. 저기 평택에 저기 레이크 푸르지오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명작 중에 요거 아이들한테 읽어주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자기는 이제 6학년이니까 안 읽는다고 다 읽었다고 선생님한테 이거 아이들 읽어주세요 하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읽으려고 합니다. 내용이 본래 여기 있는 명작들은 다 한 권, 두 권씩 되는 되게 내용이 긴 책들인데 되게 짤막짤막하게 줄거리처럼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용도 알기 쉽고 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듣기에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명작 책입니다. 오늘 읽을 건 알퐁스 도테의 별이라는 책이에요. 사실 이거는 중학교 올라가면 중학교에서도 이제 필독도서로 돼 있는 책이에요. 한번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알퐁스 도테의 별 읽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인가? 50페이지구나. 자, 별 시작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 오지? 나는 목을 길게 빼고 산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나는 리브롱산에서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내 곁에는 양치기 개와 양떼만이 있기 때문에 며칠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름마다 식량을 가져다주는 농장의 머슴인 꼬마 미아로나 나이든 노라드 아주머니의 얼굴을 보는 것이 내게는 큰 기쁨입니다. 산비탈 아래서부터 식량을 싣고 오는 노새의 방울소리가 들리면 내 마음은 들뜨기 시작합니다. 꼬마 머슴 미아로나 로나드 아주머니의 모습이 언덕 위로 보이기 시작하면 나는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마을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소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주인집 딸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내게 가장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는 관심이 없는 척하며 아가씨는 잘 있는지 묻곤 했죠. 그날은 보름에 한 번 식량이 오는 날입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식량을 실은 노새의 방울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나는 아침 미사를 드리고 오느라 늦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점심때쯤 되자 소나기가 마구 퍼부었습니다. 나는 비 때문에 늦은 거라 생각했어요. 오후 3시쯤 되자 하늘이 깨고 햇빛이 환하게 비쳤습니다. 잠시 후 계곡물 소리에 노새의 방울 소리가 섞여 점점 크게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 거였죠. 그런데 노새를 몰고 나타난 것은 꼬마 미아로도 아니고 노라드 아주머니도 아니었습니다. 뜻밖에도 스테파네트 아가씨였습니다. 노새의 등에 올라탄 아가씨는 머리에 들꽃이 꽂혀 있고 두 볼은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숲의 요정처럼요. 미아로는 갑자기 배탈이 났고 노라드 아주머니는 휴가를 가는 바람에 내가 대신 왔어. 그런데 오다가 길을 잃었지 뭐야. 아가씨는 마치 무도회에서 놀다가 늦은 공주님처럼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 아가씨의 모습은 아무리 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농장에 가도 아가씨는 하인들에게 가까이 오거나 말을 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아가씨가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겁니다. 그것도 나를 위해서 말이죠. 바구니에 담긴 식량을 다 내리자 아가씨는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치맛자락을 살짝 거머쥐더니 양우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가씨는 내 침대와 채찍, 지팡이 등을 보고 흥미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혼자 산단 말이지? 어우, 가엾어라. 혼자 있으면 얼마나 쓸쓸할까. 어두운 밤에는 무슨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내지? 아가씨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죠.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려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가씨는 쩔쩔매는 내 모습이 재밌는지 더 짓궂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쁜 여자친구라도 놀러 오니? 여기까지 오는 여자친구면 아마 황금양일 거야. 아니면 산봉우리를 날아다니는 요정이든지. 아가씨는 나를 놀리며 깔깔깔 웃습니다. 내 앞에서 웃고 있는 아가씨야말로 요정같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아가씨는 빈 바구니를 싣고 떠났습니다. 아가씨의 모습이 사라진 후에도 내 귀에는 아가씨를 태우고 떠나는 노새의 발굽에 차이는 돌멩이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꿈 같은 상황에서 깨어날까봐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양들이 매매 울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갈 때였습니다. 갑자기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스테파네타 아가씨였습니다. 아가씨는 생글생글 웃던 모습은 간데없고 물에 흠뻑 젖어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물이 부른 계곡을 건너려다가 물에 빠진 모양입니다. 이제는 날이 어두워져서 산을 내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가씨는 추위와 두려움에 힘들어했어요. 그보다도 여기서 밤을 새우면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더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아가씨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름밤은 굉장히 짧아요. 잠깐만 기다리면 금방 해가 뜰 겁니다. 나는 불을 피워서 아가씨의 옷을 말리게 하고 우유와 치즈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꼼짝도 하지 않고 그저 눈물만 글썽거렸습니다. 아가씨의 눈물을 보니 나도 울고 싶어졌습니다. 이제 사방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나는 아가씨를 내 방으로 안내했어요. 새 짚을 깔고 그 위에 한 번도 쓰지 않은 양가죽을 깔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모닥불 옆에 앉았습니다. 내 마음은 아가씨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찼지만 조금도 나쁜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아가씨가 소중하고 순수한 한 마리 양처럼 내 보호를 받으며 쉬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떨렸어요. 밤하늘이 그렇게 깊고 별들이 그렇게 찬란하게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삐걱 열리면서 아가씨가 나왔어요. 아마도 낯선 곳이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나 봅니다. 아가씨는 내 옆에 앉아 모닥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는 내가 덮고 있는 양의 털가죽을 아가씨의 어깨에 걸쳐주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밤이 되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죠. 한 번이라도 별빛 속에서 밤을 새워본 적이 있는 사람은 다 알 겁니다. 낮과는 전혀 다른 신비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걸 말이죠. 살아있는 것들은 더 깊고 맑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연못에는 작은 불꽃들이 반짝이며 날아다닙니다.
또 나뭇가지나 풀잎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까지 잘 들리게 되죠. 하지만 이런 밤의 세계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아마 무서워할 겁니다.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아주 작은 소리만 들려도 흠칫 놀라며 점점 내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래쪽 연못에서 애처롭고 긴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순간 별똥별이 우리 머리 위를 지나 그 소리가 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마치 방금 우리가 들은 그 소리를 따라가는 것처럼요. 저게 뭐지?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속삭였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이랍니다. 나는 성호를 그었어요. 아가씨도 나를 따라 성호를 긋고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너희 목동들은 모두 점성가라면서? 그럴 리가요. 하지만 여기서 오랫동안 별을 바라보면 별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 아래 사는 사람들보다 별에 대해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죠. 아가씨는 여전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턱을 괜 채 양의 털가죽을 걸치고 있는 모습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습니다. 참 많기도 하다. 정말 아름다워. 저렇게 많은 별을 보는 건 처음이야. 저 별들의 이름이 뭔지 아니? 그럼요. 저 위에 뿌옇게 쭉 이어진 것이 은하수랍니다. 프랑스에서 스페인까지 쭉 뻗어 있어요. 저것이 큰 곰자리고요. 저쪽에 낮게 보이는 것이 오리온입니다. 우리 양치기들에게는 시계 역할을 해주는 별이에요. 거기서 조금 아래에 저 반짝이고 있는 별이 시리우스예요. 저 별이 별들의 횃불이죠. 그렇지만 모든 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은 우리들의 별인 목동의 별이랍니다. 새벽에 양떼를 몰고 나갈 때나 저녁에 들어올 때 한결같이 우리를 비추어주는 별이죠. 우리는 그 별을 마글론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때 무엇인가 부드러운 것이 내 어깨를 눌렀습니다. 아가씨가 졸려서 머리를 가만히 기댄 거죠. 아가씨는 환하게 동이 트고 별들이 빛을 잃을 때까지 내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가슴이 설레었지만 내 마음은 맑은 밤하늘의 보호를 받아 깨끗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몇 번이나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수많은 별 중에서 가장 귀하고 빛나는 별이 길을 잃어 잠시 내 어깨에 내려앉은 것이라고. 여기까지입니다. 이 별이라는 건 한 3분의 1 정도 내용 되는 것 같아요. 줄여서 우리 친구들이 쉽게 내용을 접할 수 있게 줄여놓은 책이에요. 아가씨를 사랑을 한 목동이 아가씨를 보고 설레이고 또 우연치 않게 사고를 당한 아가씨가 다시 오면서 그 아가씨와 아름다운 별들을 보면서 아가씨와의 교감을 나누는 아주 예쁜 내용의 책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오즈의 마법사라는 책이 있어요. 내용이 그걸 또 읽을 거고 또 다른 명작 동화 또 한 권을 찾아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촌 내용 읽느라고 이거 책 듣느라고 고생했고요. 한 주 동안 또 그전 동화책도 또 잘 들으면서 한 주 건강하게 봄 맞이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생활 잘 하시고 항상 마스크 잘 쓰시고 그리고 우리 코로나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화이팅 하면서 건강하게 또 한 주 보내십시다. 자, 다음 주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안녕.